자, 우리가 1부에서는 제 6국면까지 알아봤어요. 벌집 순환 모형에서 집값이 바닥일 때 나타나는 특징들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 이제 과연 6국면에서는 아직 부동산을 매수하기에는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그런 부분들 좀 느낌을 받았는데 네. 그러면 가장 우리가 최적적으로 네. 이때 시기에 사면 가장 좋겠다 싶은 건 1국면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이제 아까 전에도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6국면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거주를 하면서 이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6국면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실수요로 사시면 되고요.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이제 하나를 더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6국면이 너무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국면에 이제 들어오면 말씀드렸던 갭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거든요. 예,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예, 그게 바로 이제 매매 가격은 이제 보합이거나 약간 낮아질 수 있는데 네. 전세가가 점점 높아지겠죠. 높아지는. 그 왜 전세가가 높아지냐면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공포가 있어요. 집을 매수하기까지는. 6국면이 반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하실이 있네?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거기에 이제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되시는 분들은 그게 조금 더 빠져도 솔직히 뭐 큰 리스크는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자기가 사는 거니까. 네네.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적당한 좋은 판단으로 인해서 들어갔더니 또 어떤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뭐 세계 경제 또 위기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또 팔아야 되는 또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리스크를 조금 버린다라고 하면 이제 약간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나의 자기 자본이 조금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유명한 좀 부동산 얘기하시는 분들, 구분을 좀 짓는, 그러니까 어쨌든 1국면이다, 또 2국면까지 간다, 좋아지려고 하면, 그러면 누군가가 부동산을 이제 매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수요가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이 수요가, 누가 될 것인가? 지금 이제 고령층은 아닐 것 같고. 그죠? 오히려 그분들은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입장이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2030은 이미 갭 투자에 피를 봤잖아요. 영끌에서. 한번 힘이 들어. 애초에 가진 돈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그러면 다시 한번 뭐 금리가 엄청 싸지고 해서 지난번 내 실패를 어떻게 말해야겠어. 약간 그런 특수한 상황이 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한 50대, 40대? 40대, 50대? 이쪽이 지금 어쨌든 받아준다면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세대가 IMF를 겪었고, 사회 진출한 지 얼마 안 돼서 IMF를 겪었고, 그 다음에 서프라임 사태라는 사태를 받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그 이전 세대, 그분들은 이제 불패 신화만 봤잖아요. 그렇죠. 고령층들은 불패 신화를 봐서 무조건 부동산이 아직도 무조건 부동산이야 이러시는데,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쪽은 약간 조금 신중하다. 그래서 이거 과연 사는 사람이 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보면은 그래요. 이게 참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솔직히 이거는 어떤 투자의 어떤 하나의 뭐 상품일 수도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의식주랑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금방 또 잊기도 하는 것도 같아요. 어쨌든 뭐 필수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필수 요소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뭐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이제 강남에서 집이 있던 사람들이 강남을 떠나면 다시 못 들어온다. 그래서 안 판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또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두 개는 제가 가지라고는 얘기를 드려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왜냐면 이게 하나를 팔고 나면은요. 다시 못 사요. 쉽게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좋은 가격에 팔았으면 다른 물건들 안 올랐을 거예요. 같이 오르겠죠. 그 가격 갖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 개를 갖고 있으면 어차피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사는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하다 보니까 하나를 내가 팔아도 또 하나를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그러니까 저보다 뭐 한 10살 정도 더 많으신 분들이 그런 생각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이 조금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또 그런 분들이 또 시장에 저절로 그냥 네. 진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일국면에 대해서 한번 네. 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러니까 일국면은 약간 이제 회복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하락과 침체기를 겪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규로 이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매매보다는 전세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전세,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임대차 3법이라든지 그런 거 발생을 했잖아요. 그죠? 네. 시작을 하면서 5%씩 인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점점 내가 처음에는 뭐 1억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또 2년 뒤에 5%가 올라가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점점 높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매매가는 정체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적기인 거고, 네. 이제 점점 매물이 소화가 되다 보면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다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청약을 또 받을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청약률도 높아질 것이고, 이제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신규 아파트 가격 자체도 높아지면서 이제 다시 또 호황기가 시작을 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소장님께서는 네. 어느 정도쯤 되면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네. 또 워낙 부동산이 또 네. 주기가 좀 긴 편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도 뭐 올해 안에 네. 아니면 내년 상반기, 하반기, 뭐 이런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구분해 보면 네. 올해 하반기 있죠.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 어느 정도에 가면 그래도 이제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네. 살만할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올 7월 말, 올 8월 초일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부터 아마 5월 달, 6월 달이 좀 보셔야 되는 거 있는데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전세 계약이 이제 그 임대차 3법 중에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거를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요번에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집을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솔직히 뭐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2년 뒤에 5% 정도 올릴 것 같으면 네. 요즘에 이제 다시 시세, 네. 주변의 시세를 다시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 4년째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 지금 7월 말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된다라고 해요. 근데 집주인은 전세금을 5% 이상 올려받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걸 왜냐하면 앞으로 또 4년 동안 긴 시간이잖아요. 그죠? 네. 그 5% 안에서 하면은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기는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이제 한 번에 조금 많이 올려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생기다 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올려주고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사야 될 이제 매수를 할 건지 살 집을 아예 그냥 사버릴 건지 그렇죠. 딴 데라도 네. 그 정도 내가 뭐 용산구라고 하면은 집값이 싸진 않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조금 뭐 서울 외곽 쪽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쪽으로 가면 충분히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올 7월 달, 8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 저런 뉴스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아까 우리 국면에서 봤을 때 거래량이 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그렇죠. 나올 수는 있겠네요. 네. 일단은 뭐 임대가 높아져 버리면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못 산다 하더라도 서울 중심에 그렇죠. 있는 집이 약간 외곽으로 조금만 빠지면 그렇죠. 그 전세금에 차라리 집을 살 수도 있는 아니면 조금 이제 대출이 익힌다거나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네네.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김 대표님도 아실 수 있어요. 이게 보면 요즘에 월세로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유지를 하는 게 약간 전세 가율이라든지 뭐 그런 용어가 있던데 아직은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서 하는 게 조금 더
그렇지 않을까? 월세보다? 그게 월세 전환 월세? 비율이라는 게 네, 있더라고요.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그것만 네. 가지고도 해도 진짜 길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럼 내가 월세를 살 것인지,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걸 유지를 하면서 살 것인지는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서 전세자금 대출 받은 이제 이자가 줄어들 거라고 판단이 들면은 이제 전세를 얻을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금리가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이제 차라리 그냥 월세로 조금 갈아타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금리가 인하가 될 건지, 언제 될 건지가 조금 화두잖아요.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응축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거와 반대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많은 전문가들이 또 얘기했듯이, 아직도 바닥은 아니다. 네, 저점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아마 그거는 올 하반기 정도에 가면 이제 하나, 두 개씩 이제 해결되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응을 보고 이제 그때쯤에 다시 한번 뭐 또 그렇죠. 그때 한번 네, 설명해 네. 주세요. 뭐 이게 7, 8월 되면. 네. 지금 제가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될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상황을 봐야 되니까. 지금 상황은 제가 봤을 땐 아직까지는 조금 회복기로 가기에는 조금 어렵고 아직까지는 이제 아직 횡보하는 구간인데 조금 현재까지는 신호들은 좀 바닥을 점점 다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타이밍에 네. 또 어쨌든 좋은 집 이제 슬슬 집을 뭐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아보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슬슬 부동산에 가서 뭐 물어봐라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어차피 내놓은 집들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집을 일일이 직접 가서 볼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부동산에 아무데나 내가 구하고 싶은 동네에 이제 자주자주 가서 요즘에 물건 좀 나와요? 좀 거래는 돼요? 이런 것만 물어봐도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진짜 좋은 게요. 인터넷에 뭐 통계 사이트만 들어가도요. 다 나와요. 네. 요즘에는 뭐 저희도 그렇지만 전세를 계약을 해도 주민센터 거기 가서 신고도 해야 되고요. 전월세 신고제를 다 하거든요. 그 신고도 해야 되고 그런 자료들이 통계 사이트에 다 나오기 때문에 얼마에 어떻게 거래가 됐고 전세가 어떻게 나갔고 월세가 얼마에 나갔고 하는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내가 봐왔던 집이 11층이야. 11층이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까요? 나와요. 나와요? 네. 오. 그러니까 호수는 안 나오는데 네. 11층이라고 떠요. 그러면은 내가 봐왔던 집이 얼마에 거래가 됐다라는 걸 알면 요즘에는 그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네 라고 판단이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만 있다라고 하시면 한번 적당한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1층에 이제 호수가 몇 개 있으면 네. 혹은 이제 동이 이렇게 동도 다 있을 나와요. 테니까 네, 그래서 대충 비슷하겠죠. 그렇죠. 그 층수라면 맞아요. 층수별로는 약간씩은 차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호하는 것들을 하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시면은요. 네.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하나를 거래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에는 형국이다 보니까 아마 상담도 잘 해주실 거고 그리고 좋은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시는 것들은 그 동네 오래 사시면 아실 거예요. 이 정도 가격이면 예전에 어느 선이다. 그리고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 내지는 요즘에 전세가 얼마였는데 그런 거를 하시면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빠질 일은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역전세란이라고 뭐 그런 얘기가 들리기는 해도 그런 것들은 약간 좀 지방의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되는 것 같고요. 뭐 서울이라든지 그런 데는 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그런 것도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6국면에서 이제 네. 1국면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강남의 좀 핫한 지역들은 1국면의 모습이 일부 나오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 7, 8월 뭐 요 부분들에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지금 그 전세가 종료가 되고
전세 종료로 인해서 임대금을 많이 높여서 네. 전세금을 높여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계약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거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자본 일단 두고 보자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네. 이제 5월 달이니까 네. 어차피 한 7월, 8월쯤 돼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에서 한번 이제 내가 집을 알아보고 그때부터 다녀도 뭐 늦진 않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확인을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뭐 섣불리 이거 지금 좋은 가격입니다. 무조건 사세요. 그거는 이제 업자의 이제 그거고요. 네.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내 자본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한번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수요자들은 좀 다르다라는 거. 실수요자는 좀 다르다라는 거. 투자자 입장이 먼저. 네, 그렇죠. 이거 실수요자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기다리면 안 되죠. 기다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네네. 그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내가 못 들어가잖아요. 내가 집이 없는데 내가 집이 없는데 네네네. 누구한테 전세를 놔야 된다라는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그쵸. 그 호가만 먹을 무주택자.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집이 아예 없는 분들은 그게 아니고 네. 아까 한 채가 있는데 그렇죠. 사는 집이 있는데 투자를 하는 이제 한 채 있는 부분들에서 사람이 뭐 2개를 갖든 3개를 가지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전세 가율이랑 매매 가율이 갭이 줄어들 때가 적기인 거고요. 네. 만약에 집이 하나도 없어. 무주택자야. 그런데 그런 거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동네에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쉽게 오케이. 동네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뭐 살다 보면.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편해. 그리고 뭐 저만 해도 자녀가 이제 중학생, 그쵸. 큰 애가 이제 중학생이고 이제 둘째가 6학년인데 대부분 중고등학교를 다 같이 조금 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12년을 같이 살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다른 동네를 또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분명히 안 되거든요. 이건 또 투자자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 거기에 사용을 하고 거기에 거주를 하다 보니 그 동네를 잘 알다 보니까 좋은 가격대가 나오면 좀 사실 수 있는데 그게 고점 대비 뭐 한 30%, 40% 빠졌다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전세 가격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한 1억, 2억을 더 주면은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타이밍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전세가 요번에 만기가 되면 또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 그러면 내가 좀 한 1억, 2억 대출을 받아서 좀 집을 하나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게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하실 테니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주를 위한 그런 목적이신 분들과 투자를 위한 목적이신 분들 오늘 좀 생각을 정리를 해보시면 좋은 결론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이제 이태원 소장님께서 좀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한번 전반적으로 다뤄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 되는구나.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이제 일국면 부분들로 넘어온 것 같다라고 하면 적기에 그 다음에 또 좋은 지역, 그렇죠. 예, 좋은 분들 있으면 또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일단은 어떤 파도를 한번 타야 돼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 무주택자들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파도를 탈 수가 없어요. 계속 쳐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흐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하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타이밍에 들어가서 한번 갈아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고 아예 무주택자 분들은 진입도 못하기 때문에 또 그 흐름을 못하고 나중에 또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갔을 때 또 그때 무리하게 또 진입을 하다가 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없는 분들은 또 진입을 한번 잘 하시면 이 파도가 또 10년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10년 안에 또 고점에서 한번 팔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놓칠 수 있는
놓치기에는 조금 아까운 또 그런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1부, 2부로 좀 나뉘어서 부동산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과 최근 이제 동향, 그리고 이제 언제쯤 좋을까 하는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이태원 소장님 모셔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상이 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